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네, 우리 아이의 공부 실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인생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노트.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노트 관련 영상은 전부터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했던 박은빈 배우의 생각 노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이제 연기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생각 노트. 박은빈 배우에게 이렇게 생각 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신영 코미디언 있잖아요. 요즘 전국 노래자랑 MC로까지 활약을 하고 있고 영화 배우로서까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연기를 가리켜서 이제 뭐 할머니 배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모 배역 정말 명품 연기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김신영 코미디언에게도 이 노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코미디언이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갖고서 뭐 짐 캐리 배우의 연기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트 안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짐 캐리의 그 어떤 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웃음 포인트들 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그렇게 노트를 통해서 연기 공부를 해 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박지성 축구 선수 축구 일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또 TV를 통해 소개가 됐었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꿈꿨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축구를 못하게 할까 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마음을 담은 어떤 일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훈련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 어떤 전술, 축구 전술들 해서 뭐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또 글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박지성 선수에게도 축구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재테크에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 일기를 쓴다고 해요. 예,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어서민 대표, 성선화 대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 역시 기록을 하나하나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근거, 그리고 오르지 않는 근거들. 왜 그렇지? 하면서 학교가 가깝네, 지하철이 가깝네 하면서 하나하나 기록들을 했고,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재테크의 어떤 달인이 되신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꼭 이렇게 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노트라는 게 어떤 기록의 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내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을 분석해 나가게 하고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노트가 있으면 참 좋다. 예, 이 이야기 해 드렸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더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우리 엄마들에게도 이런 노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엄마도 기록을 하고 또 아이도 기록을 하고 같이 기록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기록을 해 나가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어떤 기록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전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뭐 몇 학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 우리 아이가 보이는 어떤 성격들이라든가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좋아하는 과목들, 어떤 내용들을 들었을 때 신나하고 재미있어하고, 예,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다 보면요.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어떤 가치를 찾아주는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답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노트들을 들춰보면은요, 우리 왜 앨범 들춰보듯이 추억이 되고 나중에 이게 정말 보물 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볼 수 있고, 예, 어떤 식으로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예, 그렇게 세상 안에서의 내 아이를 이 노트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기록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요즘 뭐 워낙 플랫폼들이 좋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한 편 한 편 이렇게 기록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했던 말들, 예, 그 당시에 느꼈던 생각들 해서 기록들을 해 나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추억이 됐고, 우리 아이가 당시 이때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네. 이렇게 꿈의 변천사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기록할 것을 추천하는 게 어디서 또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요. 제가 기록하는 이 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저희 아이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글쓰기 수업 받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펼쳐 나가면은 한 명 한 명씩 기록을 해 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잘해 나가고 있는지, 예, 발표에 있어서 아직은 힘들어하는 부분들, 글을 써 나감에 있어서 아직 실수하게 되는 어떤 맞춤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나 이제 기록을 해두면은요, 지도를 해 나갈 때도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 나가야 할지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게 되고요. 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응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요, 아이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도 내 아이에 대한 어떤 노트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기록들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 아이의 최근의 관심사들 이렇게 어 학년 오르면 오를수록 또 그 변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아이가 공부해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학원을 통해서라면 어떤 학원을 보내고 있고 이 학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워 나가고 있다. 그리고 뭐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뭐 문제집을 사다가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집들을 풀고 있다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영어 같은 거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아이와 같이 도서관에 갔다 와 가지고 빌려본 어떤 책들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시간 났을 때 본 영화들 있잖아요. 아이와 같이 봤던 영화들, 그 영화들도 이제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이제 뭐 독후감이라든가 어떤 영화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 둘 수 있다면은, 그게 아이들이 좀 적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엄마랑 이렇게 북토크 나누고 이제 영화 감상 토크, 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엄마 노트 안에다가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록들, 그리고 아이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내 아이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뽑은 그 명장면에 엄마 또한 놀랬다. 아니, 아이가 어떻게 주제를 그렇게 잘 바라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그 주제가 담겨 있는 영상을 끄집어내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노트 안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이도 자라나잖아요. 아이 또한 엄마 이 노트를 들춰보면서 엄마 이렇게 기록해뒀던 거야 해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의 변천사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렇게 출발이 돼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고, 또한 재밌어 하더라는 겁니다. 글을 잘 쓴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노트는 이런 스프링 노트거든요. 이런 스프링 노트. 예, 제가 전에 이런 노트도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나간 스타일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제 아이디어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가 다시 기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찢고 싶어요. 그런데 찢으면은 이 노트가 되게 지저분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노트를 이렇게 들춰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스프링 노트, 전에도 제가 이제 메모의 기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스프링 노트를 통해 가지고 한 권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썼다가 이제 1차의 메모죠. 이제 1차 아이디어 메모 그렇게 썼다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찢고 다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1차 어떤 메모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이 유형과는 다른 어떤 문제집을 다음에는 한번 풀려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문제집들을 열심히 풀어 나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잘해 나가고 있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아이 또한 이렇게 노트가 필요하다면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도 아이를 위한 어떤 엄마 노트를 하나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2, 3학년 시절에 엄마에게 이렇게 문제집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문제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엄마용 따로 또 아빠용 따로 해가지고 정말 시험 문제집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풀어보세요 하고 내밀던데요. 이렇게 어떤 문제집이냐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누가 좋아하는 음식은, 누가 좋아하는 어떤 과목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 과목은, 그런 어떤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7문제를 다 맞아야 함, 7문제를 다 맞아야만 분모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하면서 그렇게 또 시험지 한 켠에다가 적어 두었더라고요. 그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너무 신경을 써주지 못했나? 그래서 아이가 이런 방법으로 엄마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것은 아닌가? 부모 자격증이라는 건 뭐지? 하면서 당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격증이라는 것, 네, 새롭죠. 우리 정말 각종 자격증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런 기록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쯤이야. 이런 것들쯤이야 해서 정성 들여서 이제 기록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또 다시 한번 실천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또 한번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엄마 노트 한 권 장만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아이의 공부 실력은 물론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트, 우리 함께 기록해봐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